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현대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아주 은밀한 행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입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는 배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이나 감정, 부재나 기분 변화를 상대에게 설명하는 것은 친절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자기 해명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불안한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심리적 상흔 말입니다. 분석심리학의 거장칼 구스타프 융근, 이 반복적 패턴을 자아와의 단절을 드러내는 명확한 징후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사실 자기 반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하는 사람은 종종 존재할 허락을 갈구하는 내면의 공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대개 정서가 무시되는 환경에서, 즉 감정이 자주 부정당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별일 아니야. 너 지금 과장하는 거야. 그렇게 느낄 이유가 없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면은 잔인한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내가 느끼는 건 타인이 인정해야만 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게 되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만들어집니다. 타인의 이해와 허락 없이는 자신의 현실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설명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버려질까 두려워합니다. 비난당할까, 외면당할까, 거부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유를 이해해 준다면 자신이 비난받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소속감과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바로 심리적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외부의 인정만 좇는 순간 내적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라 오해받지 않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며 포장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위한 연극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는 주인공보다 관객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길을 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냉혹합니다. 설명이 계속되는 한 내적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해명은 세련된 형태의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때마다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네가 허락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영상은 그 굴레를 해체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해명의 굴레에 묶여 사는지, 그리고 침묵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다룹니다. 설명을 멈추는 순간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외부 승인을 위해 굽혔던 정신이 권위와 당당함을 지닌 자세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 전체가 새롭게 변합니다. 설명의 욕구 뒤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존재의 핵심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무의식적 신념의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즉, 존재는 타인이 인정해야만 가치 있다는 위험한 믿음입니다. 이 상처는 주로 어린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감정이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는 가정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면 너는 유난 떤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드러내면 너는 버릇없다는 낙인이 찍히며, 두려움을 고백하면 너는 약하다는 조롱을 받습니다. 그때 아이는 치명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합니다. 내가 느끼는 건 잘못됐다.
나는 타인의 반응에 의존해야만 안전하다. 그래서 아이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킵니다. 설명을 잘하면 혼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존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모든 감정, 모든 결정,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며 존재할 권리를 얻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뿌리는 내적 권위의 상실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유효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빌려야만 자신의 현실이 정당화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 결과 자존감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빛에서 조각조각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끊임없이 해명하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면 거절당할지 모른다. 윤근 말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이 내적 구조와 마주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나 교사, 권위적 인물의 기준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거울로 남게 됩니다. 끊임없는 자기 해명은 결국 자기 배신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팔아 남에게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를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정당화하지 않아도 존재할 자격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고통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변명하려는 충동을 멈추고 침묵 속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 침묵은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확고한 권위가 부재할 때 생겨나는 텅 빈 공허를,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윤기 말한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내적 권위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융의 개별화 과정에서 중심이 되며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세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내적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끊임없는 자기 해명의 악순환을 깨뜨리는 열쇠일까요? 만약 지금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채널 알림을 켜 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박적인 자기 해명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배신의 행위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배신이기도 합니다. 융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누군가가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말을 바꾸고 조화를 위해 감정을 숨기며 판단을 피하려고 결정을 억누를 때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들은 사실 자기 진실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신은 폭발적이거나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이고 은밀하며 날마다 조금씩 스며듭니다.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억지로 웃으며 사교적이라 보이고 아니오를 말해야 할 순간에 예 라고 말하며 이기적으로 보일까 두려워하고 슬픔을 단지 피곤함이라 둘러대며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며 분노를 합리성으로 가장하며 유치해 보일까 두려워하는 순간들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내어주는 작은 양보 하나하나가 영혼의 조각을 뒤에 남기게 만듭니다. 윤은 이러한 행동이 바로 자아가 자기 셀프라사이드와 단절될 때 드러나는 직접적인 반영이라고 보았습니다. 본래 의식의 중심에 불과해야 할 자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하수인이 되어버립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끊임없이 재구성되며 결국 그 과정에서 자신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자기 직관을 외면하고 자신의 감정을 불신하며 가장 진실된 내적 동기를 끝내 의심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내면에 대한 신뢰가 아닌 의심뿐입니다. 이 자기 포기의 과정은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오히려 이런 태도를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잘 적응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 보이고 쉽게 어울릴 줄 아는 사람들은 종종 높이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겉보기 조화 뒤에는 깊은 정서적 탈진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내적 분열이야말로 신경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자아가 자기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정신적 전체성의 상징적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불안, 공허감, 존재적 위기, 만성적인 혼란과 낮은 자존감이 끊임없이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영혼은 들리길 원하지만 사회적 적응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삶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타인의 승인 없이는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편집된 연극일 뿐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언제나 타인의 이야기 속 인물로만 남지 결코 자신의 삶의 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내적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설령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설령 불편함을 주더라도, 설령 타인의 기대를 거슬리더라도,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개별화의 시작입니다. 온전해지는 과정이며 설사 누군가를 실망시키더라도 자신의 길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내적 권위를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외부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끊임없는 설명 요구 앞에서 침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윤기 제시한 개별화 개념이며 그가 다음 단계에서 깊이 탐구하려 했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권위가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선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있어 진정한 심리적 자유는 결코 사회적 인정이나 외부의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적 권위의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이 개념은 그의 개별화 이론의 중심이며 타인의 승인에 기대지 않고도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이해할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진실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내적 권위는 강박적 자기 해명의 정반대입니다. 후자가 불안에 뿌리내리고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된다면 내적 권위는 내 진실은 거래될 수 없다는 깊은 확신에서 솟아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지적 수준의 전환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축의 이동입니다. 심리의 중심축이 바뀌어 외부 인정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이라는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존재의 온전함이 머무릅니다. 그러나 이 전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멈출 때 개인은 곧바로 버려질 두려움, 비난받을 두려움, 배제될 두려움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개별화가 곧 내면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생각이 바뀌어도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으며 대화를 끝낼 때도 이유를 달지 않는 순간,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음을 깨닫는 용기입니다. 내적 권위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무정해지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호소가 아닌 선물로 내어놓고 소통은 공연이 아닌 진정한 표현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얻기 위해 말하는 것과 진실하기 위해 말하는 것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내적 권위는 작은 제스처로 드러납니다. 도발 앞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힘, 이건 나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면서도 굳이 이유를 덧붙이지 않는 자유, 항상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는 감정의 게임을 거절하는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견뎌내면서도 온전하게 남을 수 있는 힘입니다. 윤근 이것이 심리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자존감을 외주화하던 습관을 멈추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힘으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전환은 상징적이며 동시에 강력합니다. 타인의 기대로 살아가던 낡은 자아와의 단절, 그리고 뿌리 깊고 자율적이며 온전한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권위에서 나오는 침묵은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당신의 불안에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은 점차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고 조종하려는 이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권력에 역하게 기대던 관계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혁적 전환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침묵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을 때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부터 드리는 내용은 당신이 오늘 맺고 있는 관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들리는 말이 마음속 깊이 울린다면 당신은 제 전자책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넘어짓는 융의 핵심 사상을 분해해 보여주며 무의식과의 대화 자신은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0일간의 길을 제시합니다. 두 권 모두 고정 댓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될 때 인간 정신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됩니다. 윤근 이를 잔혹할 만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단순히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권위의 현존으로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던 사람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대립을 피하거나 대화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불안과 두려움 위에 세워진 심리적 통제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늘 당신이 고개를 숙이고 설명하고 스스로를 수정하길 기다리던 이들에게 침묵은 곧 반항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반항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외침이 아니라 들리길 애쓰는 소란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혁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라는 강렬한 외침입니다. 타인의 의심을 먹고 사는 조종자들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조종은 상대가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울 때. 버려질까? 두려울 때. 실망시킬까? 두려울 때. 조종은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권위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은 거대한 돌벽과 같습니다.
그것은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으며 남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통제 시도를 무너뜨립니다. 게다가 늘 당신의 감정적 지적, 행동적 복종에 기초하던 관계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약하고 일방적이며 불균형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암묵적 열등감의 계약은 깨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미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정렬의 징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강력한 필터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정한 친밀감으로 곁에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단지 당신을 조종하기 쉬워서 있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윤근 개별화 과정이 종종 단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절은 벌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입니다. 당신이 존재와 경계, 선택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 때,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관계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불안을 직접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해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배운 내면의 부분은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변명하고 싶어 하고 이번 한 번만 설명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침묵은 영적 훈련으로 변합니다. 불편함 앞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선언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심판대에 올리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침묵을 지탱할수록 그것은 점점 강력한 현존으로 바뀝니다. 그 현존은 권위를 흘려보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중을 얻고 충돌하지 않고도 경계를 세웁니다. 존재 자체로 승인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침묵의 힘은 대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강렬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통합입니다. 당신이 변명을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을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감정을 합리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침묵은 내부의 경청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탐구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얻는 권위가 어떻게 내적 움직임에서 비롯되는지,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길을 말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통합된 사람들은 설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소통합니다.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이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부족함이 아니라 단단한 중심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인식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이들을 더 깊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본질을 외부 요구에 거래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심리적 온전함은 완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외부 압력 속에서도 진실의 선을 굳게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불편함을 느낄 때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증거를 내세우거나 복잡한 논리를 쌓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이 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혁명적입니다.
대다수가 자기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예민해 보일까 두려워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 웃음으로 경계를 허무는 곳에서 온전함은 그 모든 것의 정반대입니다. 온전히 존재하는 예술이며 남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쪼개지 않는 선택이며 충돌을 피하려 자신을 감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더 많은 이론을 배울 때가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몸에 새길 때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변명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박적인 변명 뒤에는 숨겨진 불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한가? 통합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비록 세상이 끝까지 반대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이 드러납니다. 승인을 구하지 않을수록 더 큰 존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이 있고 단단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 말조차 없이 중심 잡힌 사람은 한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적 일관성이 이미 모든 것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불안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적 조율 속에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진정성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을 멈출 때,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느끼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가치를 위임하지 않소 자신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이 자리 잡으면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직업적 태도도 바뀝니다. 자기 인식이 명료해집니다. 불안은 줄어듭니다. 타인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해받기 위해 살던 삶이 끝나고 진실하기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이 변명을 멈출 때 새로운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주변 모두에게 무의식적으로 감지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당신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탐구할 것입니다. 이 심리적 진정성이 어떻게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바꾸는지, 어떻게 단 한마디 없이도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중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변명을 멈추는 순간 세상이 당신의 존재에 대한 반응을 완전히 바꾸는지 말입니다. 한 사람이 변명을 멈출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부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마치 새로운 주파수가 송출되는 듯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디 나를 이해해 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허락이 필요 없다. 라는 진동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그에 응답합니다. 윤근 알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합리적인 변명이 아니라 에너지와 존재감, 내적 구조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해받으려는 사람은 복종과 의심의 진동을 방출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힘, 명확함,
권위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불균형한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복종하고 예측 가능하며 쉽게 통제당했던 패턴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역할을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관계의 구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애써 말로 구하던 것을 대신해 전합니다. 나는 여기에 맞춰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른 연결을 끌어옵니다. 더 깊고 더 정직하며 당신이 된 사람과 더 정렬된 관계를. 존중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순간 다시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수능이 더 안전해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양보가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출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다시 확립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단단히 다집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더 이상 자리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가장 자주 반복하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배출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흔들었거나 영감을 주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설명이 지나치게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은 이 여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청해 보세요.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